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환경부 등의 요구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환경부 산하의 영산강유역 환경청장이 비자림로 공사 현장을 찾아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훈 청장이 확장 공사가 일시 중단된 비자림로를 찾았습니다. 이미 벌목된 구간을 둘러보고 법정 보호종인 붉은 해오라기 등이 발견된 인근의 천미천 하천까지 2km 구간을 살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김 청장은 조만간 찬반 주민과 환경 전문가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했던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이 절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환경훼손 논란이 일면서 중단됐습니다. 이후 제주도가 공사를 재개했지만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 보완 요구를 하면서 다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사 찬성 주민들은 비자림로 확장은 주민 수건이라며 조속한 공사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농사철이나 고사리철에 보면 이면에 도로 차가 전부 다 이쪽 주차가 돼 있어서 이 도로는 확장을 안 하면 지금 안 될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단체는 공사 구간에 대한 사계절 조사와 갈등 해소 기구의 구성을 주문했습니다. 겨울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겨울은 모든 생물들이 거의 다 사라질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봄 그리고 내년 가을, 내년 여름 조사는 반드시 진행되고 나서 정확한 보완 요구서가 제출이 돼야 된다. 제주도는 오는 연말까지 환경청의 보완 요구에 따라 생태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환경청이 찬반 주민 간의 갈등 해결의 물꼬를 찾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재경 박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은 평가 주체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평가 대행자가 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구조는 사업자에 의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의 경우에도 주민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최종 평가서에 대한 의견과 협의 내용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도민 공론화 결의안을 통과시킬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공론화 특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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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도의회 앞 천막농성장에 모였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도의회가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제주 개발이 역사에서 도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낙선운동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저희들 다른 의원 주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음 선거 때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 낙선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31일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의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고 여기서 부결돼도 김태석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신 지역과 계파에 따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론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본회의 투표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요구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토부가 충실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략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와 현장 답사를 하는 등 충분히 협의 중으로 보완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본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주도와 양돈 농가가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놓고 1년 넘는 소송을 벌였는데요. 대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도내 양돈장의 47%가 밀집해 있는 제주시 한림읍 지역. 대부분 재래식 축사인 탓에 주민들은 1년 내내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옆 동네 가서 주로 식사를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먹을 때도 있지만 아시는 분이랑 같이 먹을 때 여기서 먹으면 서로 좀 안 좋으니까 냄새 맡으면서 먹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사람이.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 민원이 연간 1,500건에 달하자 지난해 3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59개 농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악취 관리 지역 지정에 반발해 이곳 한림읍 지역을 포함한 도내 50여 개 농가는 지난해 6월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의 악취 측정이 비과학적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양돈 산업에 피해가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1년이 넘는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의 악취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축산시설 관리를 위한 제주도의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1심과 2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했던 것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이걸 해야 되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농가들 스스로도 악취를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주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해소되는 대로 추가 지정을 위한 조사를 재개하고 무인 악취 포집기 도입 확대와 지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명상수련원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련원 원장 등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해당 원장이 수련 도중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50대 남성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된 제주 시내 한 명상수련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이곳에서 수련 중이던 57살 김모 씨가 의식을 잃은 뒤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검 결과 심장 질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하고 주술 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래된 질병이고 급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아직 심근경색증으로 그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현미경 소견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경찰 조사에서 수련 원장은 김 씨가 깊은 명상에 빠진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련원 회원들도 원장의 신념이 강해 이 같은 주장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한방침, 에탄올 등은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술적 행위나 종교단체와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기체적만 하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수련을 병행을 시킬 건데 그게 조금 일반인의 시선으로 그게 조금 이상하다. 경찰은 의식을 잃은 김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수련원 원장과 회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우리나라 서해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고급 어종인 황복은 맛은 있지만 멸종 위기에 양식도 어려워서 쉽게 먹을 수 없었는데요. 충청남도가 황복을 대체할 슈퍼 황복 개발에 이어서 양식 산업화에 나섰습니다. 대전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복과 자주복을 교배해 만든 슈퍼 황복입니다. 맛과 영양은 황복과 똑같은데 성장 속도가 2배나 빠릅니다. 성장 기간이 30개월인 일반 황복에 비해서 18개월에서 20개월까지 성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서 양식어가의 경제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복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양식이 어려웠는데 사육 기간이 1년 단축되니 월동 부담도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3년 전 슈퍼 황복 원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낸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슈퍼 황복 양식 산업화 가능성도 타진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와 경남도의 민간 양식장 3곳에 슈퍼 황복 새끼 3만 마리를 처음으로 돈을 받고 분양한 겁니다.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한 20%에서 30% 정도 빨리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속도면은 내년 추석 때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교배가 아닌 슈퍼 황복만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새끼 10,000마리를 생산해 완전 양식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양식 어종인 슈퍼 황복에서는 독성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복어류는 자연 먹이사슬을 통해 독성이 축적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20여 년 전 멸종 위기 어종으로 지정된 황복이 슈퍼 황복을 통해 양식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은 물론 황복 대중화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며칠 동안 아침 저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내려가겠고 당분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낮 최고 기온도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오전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해상에는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 걸로 예상됩니다. 강풍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가 17도, 북부가 16도, 남부와 동부가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4도, 동부가 23도, 북부와 서부가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현재 기온은 대체로 1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당분간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을 다음 달 초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다시 기소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청주지검으로부터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 중으로 살해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다음 달 초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병합해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병합 청구를 받아들이면 두 사건을 같이 심리하게 돼 전 남편 살해 사건 판결은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5조 원 규모의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본검증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2시 제5차 자본검증위원회를 열어 사업자인 JCC가 제시한 사업 승인 후 1억 달러 예치 제한과 자본 조달 능력 등을 검토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말 JCC 측에 3,373억 원을 사전에 예치하라고 요구했지만 JCC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제주 경실련은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오라 관광단지 개발은 제주도의 재앙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제주 칼호텔 12배 규모의 숙박시설이 한라산 중턱에 건설되면 숙박업을 하는 도민은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고 축구장 30배 이상 면적의 쇼핑센터가 건설되면 도소매 업체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0학년도 공립과 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 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학교로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으로 유치원 지원에서 입학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현장 방문 없이 인터넷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아 보호자는 희망하는 유치원을 최대 3곳까지 접수할 수 있고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확정되는데 도내 123개 유치원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7%로 남성 장애인 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가량은 4인 이하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 고용 상태여서 여성 장애인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